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성마이맥 전성호입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아마 제일 궁금한 게 뭐 선생님 1등급 컷은 얼마예요? 난이도는 어땠어요? 이런 이야기 드릴 거야. 다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난이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고3 친구들을 감안해서 고3 친구들의 상황에 맞게끔 등급을 나누고자 출제를 했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재수생 친구들, N수생 친구들이 같이 응시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등급 컷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낼 만한 주제들을 냈어요. 근데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사탐에 대한 학습이 겨울방학 동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낼 거야, 이런 주제들 중심으로 공부해 라는 사인 시그널을 충분히 주면서 문제의 난이도는 그다지 높게 측정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편안한 문제. 근데 이제 한두 문제 킬러 문항이 들어있는 거지. 오케이? 지역단원에서도 뭐 암석에 대한 거나 아니면 감주하천에 대한 거 나름의 변별력이 있는 거. 그리고 자료와 관련한 문제에서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문제이기도 한데 뭐 18번의 인구이동과 관련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충분히 변별력 있는 테마들을 보여주면서도 그런 것들의 문제의 난이도를 적절히 조절을 했고 3월 달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출제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컷 의미 없고요.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방향을 잡아가면서 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지, 쌍지하는 친구들도 많을 테니까 똑같은 잔소리해서 미안한데 한지만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말을 하자면 얘들아 시험에 1일비하면 안 돼. 이 시험 하나로 너희들의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입시 전체가 바뀌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1, 2학년 때 내신이 망해서 수시로 못 갈 것 같아서 정시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시험 좀 안 좋았다라고 해서 다시 수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수시로 쭉 가려고 했는데 뭐 상황이 여의치가 않고 정시로 좀 더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목표를 높이려고 했는데 이번 시험 또 때마침 잘 보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만 하면 될 건가 봐 이렇게 너무 들뜬다든지 이런 것들은 좋지 못합니다.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진짜 좀 냉정하게 주변에서 상의할 수 있는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막연하게 누가 어땠으니까 어떻다가 아니라 현재 내 상황에서 자기가 조금 더 점수를 끌어올리면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고 그래서 내가 그 목표에 만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기본적인 것들이지 너무 원론적이고 그런 것들의 기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한 판단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요 구체적인 문항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볼 거고요. 항상 저는 3월 달에 보는 서울시 교육청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의 완성도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요. 문제의 난이도가 좀 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문제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같이 한번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혹시 얘들아 자신감이 너무 이번 시험 못 봐서 떨어졌어요. 그런 친구들은 걱정하지 마. 이제 오로라부터 같이 하면서 극복해내면 돼. 근데 혹시 자만감이 들어서 국수가 혹은 너무 부족한 게 찾아져서 그런 것들을 해야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자만감이 하늘을 찌르려고 할 때 대성 3월달 프리미엄 모의고사를 결제해서 풀어보면서 스스로의 겸손함을 배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N수생들은 그런 문제로 지금 공부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문항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문제. 이걸 내가 때마침 학원에서 풀고 있는데 과학 선생님이 지나가면 사문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러더라고. 어우, 뭐 악보도 나와? 지리에? 근데 이 서울시 교육청 출제하신 분하고 다른 일로 통화를 하다가 그런데 1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시선이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할까? 문제의 이런 전체적인 꾸밈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쁘게 하려고 이런 문제도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국지리에서 악보 본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세계지리에서는 뭐 다른 나라의 국가다 이러면서 등장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는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노래 안 부르셔도 돼요. 밑줄 친 것만 보세요. 기억선지가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우리나라 135도 쓴다는 거 알고 있잖아. 일본 쓰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바다를 지나가니 화면은 왜 이래 자꾸 어느 바다를 지나가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일본 이렇게 뭐 있어. 난 일본 크게 그리고 싶지 않으니까 지나가. 여기 무슨 바다예요? 동해바다지 뭐. 일본의 점으로 표준경선이 있는 게 아니잖아. 동해바다 지나는 거죠. 그래서 기억선지가 헷갈릴 수 있지만 맞는 이야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선지는요. 동그라미 리을, 독도 주변과 관련해서 통상기선이 적용된다 그랬으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 되겠고요. 디귿선지에 보게 되면 산과 관련해가지고 암석을 묻고 있는데 니은, 금강산은 얘들아 화강암이니까 중생될 거고 그 다음에 디귿, 백두산은 화산이니까 신생될 거겠지. 따라서 중생될 게 늦다가 아니라 이르다라고 했어야 되고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은
모두 2차 산맥이라는데 백두산은 나는 별로 언급을 안 하는 편이야. 근데 금강산은 태백산맥, 낭림산맥에서 태백산맥으로 이어지는 그 자락에 있기 때문에 2차 산맥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확실한 금강산으로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지와 관련해서 영역과 관련해서 결합한 문제고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암석과 관련한 문제네요. 약간 윗부분으로 조금만 올려서 보도록 할게. 2번 문제 암석과 관련한 문제인데 가에 보면 고성, 공룡밭자국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경남, 오요요요요. 이게 지금 페어링이 갑자기 좀 이상합니다. 중생대 퇴저감, 얘기고요. 나는요, 영월과 관련해가지고 고시굴 얘기하고 있는데 종효석, 석순 이런 얘기 나왔죠? 바로 석회암, 고생대 퇴저감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구 펀치볼 얘기를 했는데 침식분지는, 우리나라의 침식분지는, 엄마? 잠깐만 얘들아. 한번 이렇게 쓱쓱 해봤어. 침식분지는 주변이 편마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랫부분은 화강암이 내잖아.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주변의 산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는 누가 되냐면 편마음이 되고 분지 바닥을 나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누가 되냐면 화강암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리들을 매칭을 시켜줘. 1번 선지는 고생대 조선 누춘군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석회암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자 2번 선지는 요거 2번 문제까지만 풀고 선생님이 조금만 잠깐 멈췄다 화면 고르고 해볼게. 2번 선지는 마그마 관익과 관련한 이야기니까 화강암과 관련한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요. 3번 선지는요, 정상부가 주로 돌산의 경관을 이룬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화강암에 대한 이야기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선지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편마암, 변성암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보게 되면 가가 더 많다라는데 아닙니다. 다가 가장 많은 겁니다. 그리고 5번 선지는 해성층이라는 건 석회암이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고, 육성층은 바로 석회암 이후에 다른 퇴적암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걸 가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화면 한 번만 페어링 다시 잡아놓고 얘들아 조금 더 안정적인 상태가 되길 바라면서 그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자, 화면 좀 처리해봤습니다. PD님하고 머리를 맞대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자, 3번 문제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에 대한 자료를 주고 지역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울릉도고요. 안동 주변이 되겠고요. 이거 인천 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황사일수가 원의 크기로 나왔고 연교차 연강수가 있는데 가능하다면 암기의 영역이 들어가는 연강수로 문제를 풀어주는 게 가장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다가 지금 강수가 가장 적어서 1000mm 근처에 있는데 이거는 영남 내륙 지역의 소지인 안동 주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하고 나 같은 경우는 인천은 평균 이하의 강수를 가진 소우지에 가까운 지역이고 울릉도는 평균 정도의 강수니까 가가 더 강수가 많으니까 가가 울릉도, 나가 인천이 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자료로 많이 본 적은 없는데 황사일수가 나왔는데 황사가 나가 많잖아. 황사는 중국 쪽에서 오는 거니까 서쪽, 특히 수도권 지역이 세거든. 그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연교차가 얘가 제일 작으니까 북쪽이어도 해안가에 있는 이 지역이 되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겠네요. 물방 고기반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가가 울릉도인데 울릉도에 우대기 있대요. 맞죠? 정답은 1번 끝 되겠습니다. 2번 겨울 강수량은 울릉도가 최다 설지니까 가가 더 많다라고 했어야 되고요. 3번 가하고 다하고 두 개가 있는데 최하늘 평균 기온은 얘가 더 고위도이지만 동해바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 높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4번은요. 지도 보고 고르라는 거고요. 5번은 울릉도하고 인천을 여기서 연결을 한 다음에 황사를 자료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울릉도하고 인천을 여기서 본 다음에. 아시겠죠? 정답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 문제도 뭐 학생들이 DM으로 물어오는데 얘들아 혁신도시 중에 배돌이 배돌인지 난 몰랐네. 배 뭐 이렇게 나왔는데 바로 호남권 지역에서 혁신도시 중에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다고 했던 나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 가는 거고요. A는 김제 쪽인데 만약에 얘기하고 싶으면 지평선 축제 얘기해야지. 그 다음에 B는 전북의 왼쪽 아래 끝인데 선생님이 람사르 습지래 미안. 세계 문화유산이 있으면서 세계 자연유산이 추가된 데다 그래서 요런 세계 유산과 관련한 걸로 등장할 수 있는 데라고 말씀드렸던 고창이고요. C는 남원, 뭐 춘향이로 유명한 데입니다. 그 다음에 E는 보성, 녹차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어제도 시험 전에 나한테 선생님 시험 전날인데 너무 긴장돼요. 어떻게 마지막 대비해야 돼요? 이런 얘기 묻는 친구들 되게 많았어. 그러면 한지를 하는 친구들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매번 똑같이 대답하는 게 정해져 있거든. 그게 뭐냐면 시험 앞두고 지리는, 특히 한지는 위치 외우는 거야. 이런 거 외우는 거야. 어디에 뭐 있다. 그런 거 외우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5번 문제는요,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테마와 관련한 겁니다. 바로 뭐에 대한 거냐면 감조하천과 관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요, 섬진강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황남해로 흐르는 모든 하천은 감조하천이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수위의 변화를 보여줬는데 하루 동안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일수위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감조하천 문제가 맞는 거고요. 왼쪽 지도에서 가하고 나를 봤을 때 아래쪽이 바다인데 나가 바다에 가까우니까 가가 상류, 나가 하류가 되고요. 가, 나 이렇게 했을 때 요쪽이 상류 쪽, 요쪽이 하류 쪽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자료에 A, B를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뭐 A가 수위가 높아요 이런 게 아니라 A가 변동이 이만큼인데 B는 변동이 없다는 거야. 하루 중 수위 변동이 클수록 하류 쪽이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하류, B가 상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수위는 요 물의 깊이를 따지는 거거든요. 오케이? 수심과도 유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 왜 하류가 수위가 변동이 큰 건 알겠는데 더 깊어요? 그래, 수위가 더 높아요? 깊으니까 하류 쪽이. 그런 이야기를 같이 감안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지에서 뭐 가하고 나하고 A, B를 연결하는 것도 당연히 있어 보이고요. 기억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가가 상류 쪽이니까 조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없겠죠. 그다음 니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하천의 폭이 좁다라는 건 상류일 때 좁은 건데 지금 보면 A가 하류 쪽이니까 틀렸죠. 따라서 정답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네요. 아까보다 빈도가 조금은 낫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리을 같은 경우 가가 B, 나가 A 맞았고요. 디귿은요, 입자가 크다라는 건 B가 상류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보면 돼요. 제가 푸모를 한번 여러분들의 3월 걸 풀어보면 좋다라고 했잖아요. 이 유사한 주제 자료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풀어보고 이거 풀어봐. 그러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너희가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나올 만한 테마들이 나왔는데 문제의 변별력을 더 난도를 높일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았네요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마 몸으로 와닿게 될 겁니다. 와닿게 될 거예요. 같은 동일인이 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히 서울시 교육청에 출제하는 분들도 대성부모 출제에 참여를 해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인이 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동일 주제에 대해서 난도를 높일 때와 난도를 조금 낮출 때의 문제의 접근법이 어떻게 다른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6번 문제고요. 6번 문제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다만 조금 낯선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전기 거와 후기 거를 줄 때 세종실록 시리즈가 전기 거로 보이는데 전기는 백과사전식이라고 해서 키워드가 딱딱 튀어나와 있거든. 근데 이건 없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이 얘가 딱딱딱 끊어지고요. 이게 바로 전기의 백과사전식, 이게 후기의 택리지 주제 접근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시기 구분하는 게 조금 헷갈려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1번에 보게 되면 생리라는데 야 이게 뭔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게 경제활동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강이 흘러간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오답이구나 캐치해주면 되고 2번은 자 잘 봐. 이게 자료가 제시되어 있는 방법이 익숙치가 않으니까 나가 전기인지 가가 전기인지 헷갈렸다는 사람은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2번 선지에서 나를 사찬이라고 하는 건 나가 후기 거야 라고 묻고 있는 거야. 근데 3번 선지에서 가가 실학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건 가가 후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봐.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번 선지는 나가 후기 거라고 하고 3번 선지는 가가 후기 거라고 하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에 대한 감을 조금 가지면 좋겠고 1번 선지까지 보게 되면 생리를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가가 이미 택리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주면 되겠고요. 4번 선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풀기는 쉽지는 않다고 보여요. 대신 우리가 역사를 공부했으면 신라가 나왔다는 걸 통해 전라도 쪽은 아니겠지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도 쓰이는 지명들이 있어요. 간포라든지 경산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경상북도 지역의 지명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로 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신라 보면서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번 선지는요.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하고 서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이니까 서해로 가는 게 대체로 커서 유역이 더 넓은 거죠. 따라서 이거는 반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면 되겠고 7번은 얘들아 되게 정성껏 그림을 그린 것 같아.
아, 진짜 똘똘하게 생겼다. 공부 잘하게 생겼어.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굳이 뭐 자료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거 더 하지 않겠습니다. 기억선지는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건 생산자 서비스업, 니은선지는 사업체당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규모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크고요. 디귿선지는 전체 종사자 수인데 종사자 수는 소비자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즉 음식, 여기서는 음식이죠. 음식 숙박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리을은 그냥 있는 그대로 선지해서 물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8번 문제는요. 동해안의 호수와 관련한 거니까 선생님 이게 동해안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게 되면 바다가 오른쪽에 있잖아. 뭐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무슨 호 바닷가 근처에 호수가 있는데 이런 건 석호지, 석호. 그리고 여기에 지명을 보면 설악산, 울산바위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그 지역 동해안 쪽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걸로 보여. 자, 석호와 관련한 이야기고요. 동그라미 1번. 석호의 물은 고여있기도 하고 염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용수로 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동그라미 2번. 해안 절벽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암석해안 표시가 있잖아. 암석해안이니까 파랑의 침식이 맞지.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고요. 3번은요. 석호는 점점 좁아진다고 했고요. 4번하고 5번은요. 동해안에서 썰물, 조류를 왜 찾아요? 안녕. 멀리 안 나간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9번 문제는요. 9번 문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작물과 관련한 종류를 보여주는 건데 이거 출제자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렇게 낸 거고 지역을 연결을 안 해준 다음에 지역까지 너희더러 찾아봐 이럴 수도 있어. 출제자가 마음 독하게 먹으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요? 맹류가 있으니까 맹류 있는 거 보면서 전남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전남에서 가가 가장 크고 다른 지역에서도 가가 상당히 큰 편이지 가가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어려운 건데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생산량이 아니기 때문에 1등인 건 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어가 가쪽으로 가는 거예요. 참고로 말하면 생산량, 무게로 따지면 채소가 더 많이 나갑니다. 이건 면적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나가 다보다 크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나보다 다가 크죠? 여기는 나가 큽니다. 여기도 나가 큽니다. 전체적으로 나가 큰데 다가 경북에서만 커요. 그럼 경북에서 강조되는 건 뭐야? 사과. 그러니까 다가 과수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 난이도 높일 수 있는 방법 내가 슬쩍 흘려준 거야. 얘들아. 뭐 지역 연결돼 있는데 지역 연결 안 시키고 문제 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맹류 가지고 전남 찾고 쌀 큰 거 찾고 오케이? 채소하고 과수 전남 가지고 충분히 찾아줄 수 있고 과수가 더 많은 데는 제주도나 경북 정도거든. 그리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경북하고 강원도도 연결 각각 해줄 수 있거든. 그렇게 연습해 두시면 좋겠고요. 10번 문제는 제주도 지역지리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A는 제주도에 바람이 세니까 맞아요. 전통적으로 그랬답니다. 그 다음에 B는요. 밭농사 맞죠.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가는 거고요. 요게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은 맞아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화산이 완경사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삼방산이라는 것은 볼록 솟아있고 경사가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방산과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삼방산은 뭐냐? 점성이 큰 조면암질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거야. 선생님 일일이 외워야 돼요? 아니어도 좋은데 얘들아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할 때 너희한테 했던 말로 정리하자면 삼방산도 일종의 기생화산인데 오름이란 이름이 안 들어간 기생화산은 점성이 큰 용암에 의해 만들어진 거라고 했거든. 그걸 떠올려도 좋아. 근데 선생님 그것까지 어떻게 기억해요? 인정. 그럼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말한 대로 급경사인데 완만한 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매칭이 안 된다.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D 같은 경우는 칼데라온은 제주도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11번 문제는 가나다가 무엇인지 본 다음에 선지와 관련해서 분석을 시키는 건데 가는요. 침수되는 피해도 줬대는데 지진하고 대설이 침수를 시키지는 않을 거잖아요. 태풍이겠죠. 나는요.
규모의 대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말이 어딨어. 지진이겠지. 이거 대설 될 거고요. 자료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이거 태풍에 대한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보면요. 나가 지진인데 지진은 경북 지역이 피해가 컸던 거죠. 그죠? 따라서 수도권의 피해가 크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3번은요. 남고북저 밑줄 치고 이거는 한여름의 일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눈과 관련한 건 서고동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동고서자 아닌가요? 그건 경동성지형. 서고동저에 기압 배치가 돼야 겨울에 눈이 오고요. 4번은요. 대설하고요. 태풍하고 누가 1회당 피해 규모가 크네요. 이거 받아봐야 알겠니? 얘들아, 태풍이 크다. 1년에 두세 번인데 쓰다. 5번은요. 태풍하고 지진이 기울해. 이건 뭐 말이야 방구야. 가하고 다가 기우고 나가 지형적인 요인이겠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요. 그냥 자료만 내지 왜 이런 것까지 줬지? 아, 참나.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자기 동네 거 나왔다고 이거 알고 풀었니? 난 아닐 것 같아. 이거 나 몰랐어. 이거 강남구더라고. 기억니은. 이거 도봉산? 근데 얘들아, 여기에 이런 키워드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은 밑에 있는 게 핵심이라고 봐. 상업 업무 기능하고 주거 기능이 있다. 부도심에 대한 특징. 외곽에 대한 특징, 주거 및 교육 기능 등이 이심이 있었다. 그 말은 떠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집심 기능만 남았고 이심은 떠났다라는 거니까 도심에 대한 특징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가 되고요. 얘가 나가 되고요. 얘가 가가 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죠. 그럼 왼쪽 자료는 통근 통학대 순 유입이 혼자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얘가 순 유출이 됐다는 거고 일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떠났다는 거니까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집만 많은 외곽 지역이 되는 거고요. A하고 C 중에 둘 다 순유입인데 C가 이상하게 상주 인구도 많지. 바로 여기도 있잖아. 주거 기능이 같이 발달했다고. 바로 C가 부도심, A가 도심.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료에서 가나다를 순서대로 연결하라 했으니까 C, B, A, C바 이렇게 5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저는 이게 참신했습니다. 미적 감각이 출제자들이 아주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진짜 궁금해. 강남구 사는 친구들 자기 로고 봤니, 학교? 아니, 자기 동네 로고? 나 이천 로고 모르는데. 자, 13번 문제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약간 난이도가 있습니다. 석유하고 석탄하고 천연가스, 화석에너지 3개 고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성격 급한 친구들은 이거 천연가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광역시들이 많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얘는 천연가스가 아니고 얘는 석유죠. 그 이유는 제주도를 봐도 좋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도 좋아요. 얘가 제일 쉽게 구해져야 돼요. 다 도지역이니까 석탄이야. 그리고 이 녀석이 정작 누가 되냐면 천연가스가 되는 거야. 특별광역시들과 더불어서 경기도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요 2개 구분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나름 해봅니다. 자, 그럼 선지 보게 되면 1번 발전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건 석탄. 2번 선지 보면 천연가스에 대한 거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선지는 석유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선지는 탄, 유, 천 순서로 상용화 되었습니다. 5번 선지는요. 배출량이 많은 건 탄, 유, 천 순서입니다. 석탄이 가장 많고 천연가스가 가장 적습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요거 2개 자료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강원도에 있는 세 지역의 인구의 비중을 100%로 맞춰놓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절대적으로 누가 늘었냐 줄었냐까지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세 지역의 인구의 합을 100%로 맞춰놓고 비중만 본 거야. 근데 보게 되면 가가 가장 적었으면서 더 줄어버렸지. 그러니까 이 세 지역 중에 춘천, 원주, 태백 중에 석탄 합리화 정책에 직격탄을 맞아서 인구가 감소한 가가 누가 돼야 될까? 태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강원도 제1의 도시는 원주지. 따라서 현재를 기준으로 인구가 나가 제일 많으니까 얘가 나가 되고 다가 춘천 이렇게 대줘야 되는 겁니다. 선지를 보면요. 1번 태백에 대한 설명이죠. 석탄박물관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은 춘천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가 아니라 다가 되고요. 3번은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모두 다 있는 건 강원도의 원주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되고요.
사실은 눈치만 빠르면 나하고 다가 헷갈려도 이거 나를 춘천이라고 말하고 다를 원주라고 말하니까 동시에 답이 될 수는 없거든. 가가 태백이라는 것만 구하고 나면 두 개는 헷갈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4번 선지는요. 중유연령이 높다. 이 말은요. 지식인데 누가 더? 노인이 많아.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나하고 가가 있을 때 이 지역의 인구가 감소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이 더 노인이 많다라고 했어야 맞는 거겠죠. 판단이 안 됐으면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5번은요. 인구 증가율이 다가 더 높다라고 돼 있는데 나보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나는 계속 그 비중이 늘었는데 다는 크게 늘지 않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충분히 눈으로 확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 트렌드 중에 하나가 외국인과 관련한 자료들을 많이 출제하고 있다는 거야.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경기하고 경남하고 전북을 주고 외국인 수를 막대 그래프로 주고요. 성비를 점으로 찍었네요. 자, 외국인 수가 압도적으로 가가 많은데 이건 왜 그래? 그래, 인구가 많은지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얘들아 우리가 농촌에 많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도시 지역에 더 많다라고 했어. 그럼 어차피 경기와 경남과 전북은 모두 다 도지역인데 이 중에 인구가 많고 그래도 도시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데는 경기도로 봐야겠지. 그래서 얘가 경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둘 중에 하나가 경남이고 둘 중에 하나가 전북인데 뭘로 풀어도 상관없지만 선생님은 성비를 한번 봤더니 얘가 성비가 극도의 남초고 얘가 여초까지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나에 비해서 여자가 좀 더 많더라고. 국제결혼이 많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공장, 중화학 공장이 많으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따라서 나가 경남이 되는 거고 얘가 전북이 된다. 막대 그래프의 외국인 수도 해석을 해보면 경남이 인구가 경기도 다음으로 도지역 중에 많은 데니까 인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의 수도 많겠구나. 이렇게 합리적 해석이 가능하죠. 동그라미 1번 나가 아니라 다가 전북이고요. 동그라미 2번 외국인 유학생은 경기도에 많겠죠. 대학이 많으니까. 동그라미 3번 지역 내 총생산은 경기도가 1등입니다. 서울까지 포함해도 경기도가 1등이에요. 동그라미 4번 전북이 결혼 이민자 비율이 높다. 외국인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도시가 농촌보다 많은데 국제결혼 비율만 농촌 지역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 16번으로 가보면요. 건축된 연수를 왜 써줘요? 라고 하는데 개발된 시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겠지. 여기에서 보게 되면 2010년 이후라고 돼 있는 건 2기 신도시의 시기와 매칭을 시켜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로의 통근 통학 인구 비율이 높다 낮다를 통해 배드타운이냐 아니냐 이런 걸 볼 수 있겠지. 여기에 보게 되면 2010년 이후에 가가 제일 아파트를 많이 지었으니까 주어져 있는 경기도 고양과 경기도 화성과 우리 동네 옆에네. 여주 3개 중에 2기 신도시가 포함된 얘가 가가 되는 거야. 참고로 말하면 화성은 선제도 있지만 일자리가 많다라고 했어. 그래서 서울로의 통근 통학률도 높지 않아. 매칭이 돼. 그리고 나니까 나하고 다가 남는데 야 내가 수업 중에도 하는 말인데 경기도 이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이 2%라고. 여기에 그 숫자가 하필이면 여주긴 하지만 나왔네. 다가 얘가 되는 거야. 서울에서 너무 머니까 출근 안 돼. 다 여주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고향이 서울에서 가까우니까 배드타운 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다 연결을 해봤고요. 선제 1번에 보게 되면 가가 화성인데 1기가 아니라 2기 신도시고요. 가가 화성인데 청작년의 인구 성비가 나보다 높다라고 돼 있는데 중화학 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정답 2번 되겠고요. 3번은 화성이 주간 인구 지수가 경기도에서 2등이랬지. 근데 1등이 포천이라 화성이 오히려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가 더 높다라고 했어야 되고요. 4번 선지는요. 개발이 덜 된 데가 여주 쪽이니까 판단할 수 있고요. 5번 선지는요. 다가 여주인데 아파트가 고양, 인구도 적은데 많을 리는 없죠. 아파트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17번 문제는요. 권역별로 공업을 제시해 준 건데요. 이거는 권역별로 우리가 공업의 종류를 외웠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따라서 눈을 크게 뜨고 있다 없다를 잘 봐야 되는데 나가 수도권이 작더라고요. 그럼 전자가 수도권이 작겠어? 1차 금속이 작겠어? 배가 작겠어? 전자는 일단 클 거 아니야. 그럼 1차 금속 아니면 배인데 그래 배. 1차 기타 운송 장비 이게 수도권에 작다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어차피 둘 다 영남권이 1등이지만 그리고 요 녀석 영남권이 1등 요거는 수도권이 1등이니까 영남권이 1등일 수 있는 거 포항 때문에 1차 금속 수도권이 1등인 거
전자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 자료가 어렵진 않고 기억은 주어져 있는 업종 중에 조선, 기타 운송 장비, 배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라고 했어야 되고 이 니은 선지에 보면 배를 가지고 철을 만든다는 거야. 뒤집힌 것 같지 않니? 철로 배 만들어야지, 그지? 그 다음에 디귿은 들어봐. 배가 무거운지 전자제품이 무거운지 그거 난 안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리을은 전국 출하이고 우리나라 1등은 전자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을이 맞았으니까 5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네요. 출제자들이 뒤쪽에서 난도를 살짝 준 거예요. 난도를 살짝 줘서 그냥 변별력도 두지만 사인을 보내준 겁니다. 너희들 이런 난이도의 문제들도 연습해야 돼. 이렇게. 자, 18번 문제가 학생들이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온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 뭐부터 찾을까? 선생님은 서울부터 찾고자 했거든. 첫 번째 이유는 업종, 산업구조를 놓고 봤을 때 3차가 크고 1차가 작은 게 서울일 거니까 3차는 전반적으로 크지만 1차가 가가 제일 작아서 가를 서울로 할 수 있겠더라고. 오케이? 근데 또 하나 서울로 예를 볼 수 있는 건 인구 이동과 관련된 건데 기본적으로 서울은 인구가 경기도만큼 많잖아. 경기도보다 좀 적지만. 그러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이 많이 들어왔냐 나갔냐를 떠나서 움직이는 인구 자체가 많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움직이는 화살표 숫자 자체가 큰 데가 제일 큰 숫자가 이거 두 개니까 가 아니면 다가 서울이 될 수밖에 없고 여기서는 1차가 없으니까 가가 서울이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 숫자가 크다는 걸 통해 또 하나의 힌트가 되는 건 뭐냐면 얘가 경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서울하고 경기가 가까이 있는 데다가 인구가 많으니까 이동량 자체가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서울에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 하나만 기억해 얘들아. 요거 어려운 건데 인구와 관련해가지고 인구 이동과 관련해서 요런 개념이 있어. 유입된 거에서 유출된 걸 빼서 계산을 하는 인구 순이동의 개념이 있어. 그러면 이게 순유입이다 유출이다가 나오는 거야. 근데 요거 말고 무슨 개념도 있냐면 유입되고 유출된 걸 빼주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개를 더해서 순수하게 움직이는 이동량을 체크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이동량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을 적용할 수 있냐면 두 지역 간의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거리가 가깝거나 이러면 이것도 분수로 헷갈릴 수 있겠다. 인구나 거리에 영향을 받아서 이동량이 많아진다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았을 때 얘가 서울인 걸 확신했다면 이동량이 많으니까 가까우니까 경기도가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면 남은 게 세종하고 충남인데 물반 고기반인데 1차가 라가 크니까 충남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동량 숫자가 나가 라보다 전반적으로 적으니까 인구가 적은 세종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 지역을 연결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세종에 대한 설명이니까 나라고 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경기보다 서울로부터 충남이 경기보다 서울로부터 유입인구가 많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라인데 얘가 서울이고 얘가 경기니까 서울에서 102가 왔고요. 경기에서 184가 왔어요. 충남 지역이 발달하게 된 건 수도권 전철이 놓이면서 경기도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수업 중에도 언급을 했던 겁니다. 동그라미 3번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동그라미. IT 서비스는 서울이 발달하고 IT 제조는 경기도가 발달하고 따라서 가가 서울이니까 서울이 IT 서비스과 관련한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거지.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가장 킬러 문제입니다. 4번은요. 경기도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나하고 라, 세종하고 충남은 충남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유소년 부양비는 세종이 전국 1등입니다. 왜냐면 유소년이 가장 많은 지역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펴보셨고요. 19번 안 할래. 이거 호미곶 포항 요거는 감천문화마을 뭐 이런 거 나왔는데 바로 제1의 무역항이다. 부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20번은요. 설명을 가, 나 자료를 본 다음에 밑에 통계 자료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가 같은 경우 뭐뭐 패널이래. 판을 말하는 거야. 태양광.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 여기 보게 되면 댐을 건설했대. 그러니까 수력 이렇게 대치, 풍력은 없고요. 지금 이거 보면 전라남북도가 크고 경북이 들어가 있죠. 이게 태양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주가 들어가 있죠. 좀 특이한 건 옛날엔 강원이 1등했는데 경북이 역전시켰습니다. 요 풍력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얘가 수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너 안녕. 그리고 A하고 C를 여기다 연결해 주시면 정답은 끝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정해졌던 20문제 선생님이 상당히 빠르게 해설을 해드렸고요. 하나하나에 대한 문제들의 시그널, 여기에서 앞으로의 주요 주제에 대한 방향은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쓸데없는 걸로 내진 않았어요. 다만 자료에서 그냥 던져줄 문제 쉽게 던져주고 몇 문제만 가지고 난도를 조절을 한 거죠. 하지만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대로 만약에 난도를 계속해서 쉽게 사탐을 고집하면 문과 더 힘들어지고 사탐 선택한 친구들 더 힘들어져. 수시로 최저를 맞춰서 가려는 친구들은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미 문과로 온다? 이코르 내신 안 좋다. 이런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게 마냥 좋아할 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의 변별력을 가져야 표점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이 수시가 안 돼서 정시로 가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출제자들 충분히 알고 뭐 여러 가지 공감대가 생기면 나아질 거니까 여러분들 나 이거 못 봤는데 이걸 더 어려워져야 된다고 이런 말에 자극받고 낙담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아직 3월달이니까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지? 얘들아 지금은 풀커리를 타는 게 필수야 필수. 선생님이랑 1년 동안 하면서 차분히 극복해 나갑시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아마도 라이브가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이 일주일 이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